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산야초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약이 되는 산야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산야초 개괄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야초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 다음에 효능,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채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과 동시에 오늘 그 약이 되는 산야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묵음으로써 약초를 이제 묵음으로써 몸에 부위, 오장육부조죠. 부위에 대한 어떤 간략한 효능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1번은 이제 비위에 해당되는 산야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비위에 해당하는 산야초 중에서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탱자라든가 백년초, 그리고 양배추, 산사, 삽주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탱자와 이제 백년초, 산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제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탱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많이 자랐을 때에 사용을 많이 해왔던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 탱자 익었을 때 그냥 먹게 되면 시큼하고 떫고 아주 그 강한 어떤 맛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지실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그 탱자를 갖다가 썰어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해 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 열매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삼투압적 발효라고 하는 부분, 쉽게 말하게 되면 삼투압이 추가되고 미미한 발효에 의해서 효소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탱자 같은 경우에는 추석 무렵에 약 이제 노랗게 조금 물 들어갈 때 그때 채취해서 효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탱자 같은 경우에는 썰지 않고 홍채로 이제 만들어야 할 부분, 썰게 되면 너무 떫거나 썩거나 해가지고 묵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탱자를 썰지 않고 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덜 익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년초 같은 경우, 백년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인장 열매인데요. 거의 보게 되면 백년초는 이제 제주도에서 거의 이제 자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자라는 거 선인장 열매는 거의 다 이제 천년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년초 같은 경우에도 썰지 않고 효소를 담아야 되는데, 썰게 되면 그 걸쭉한 성분이 나와서 발효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년초를 갖다가 썰지 않고 통째로 담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위나 장 이런 데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 양배추를 해가지고 절여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의 100세를 넘어가는 식품으로서 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배추에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심이 있는데, 그 심을 갖다가 잘 노려내서 한 2cm 가량으로 썰어서 잘 버무려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 그 집에서 소화가 안 됐을 때 많이 써왔던 것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고기 먹고
체한대의 이제 특효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술로 알려져 있는 그 산사춘, 그게 이제 산사로 만드는 이제 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상면 씨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로 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묻게 되게 되면 고깃집에서 술이 잘 팔릴 수 있는, 고기를 묶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삽주, 삼축삽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약재에서는 이제 창출이라든가 백출,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재로 사용하는데, 삽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독제로 많이 쓰여지는 재료예요. 특히 이제 비위, 위에 굉장히 좋은 약재로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 위가 좋아지는 거니까, 위나 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장수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장, 대장에 좋은 산야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소루쟁이라든가 세비름, 명아주, 인동초 등이 이제 있고요. 소루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뚝방이라든가 아니면 들녘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는 산야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특히 대장에 이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비름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감자밭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세비름이 많이 있는 곳이 감자밭이라든가 아니면 부추밭 이런 데에 많이 자라고 있는데 세비름은 이제 그 질소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세비름을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굵고 크고 그런 게 아니라 가늘고 삐들삐들한 거,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세비름을 갖다가 많이 사용해야지만 효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상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름 같은 경우에는 장명채라고 하기도 하고 오행초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비름을 갖다가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행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뿔이라든가 씨 이 부분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채취를 하게 되면 씨가 없을 때 채취하게 되고 너무 깨끗이 간단하게 활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뿌리를 자르고 나서 쓴다고 하게 되면 오행초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세비름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고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해 왔던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고약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붙이게 되면 이제 새살이 이제 돋아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써왔어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만드는데 거의 써왔던 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해독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벌한테 쏘이거나 모기한테 물리거나 이랬을 때 그 명아주 잎을 갖다가 그 돌에 찧어서 그 몸에 그 물린 데를 상처에 이제 붙이게 되면 금방 그 완화가 되고 붓지도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서 형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명아주 같은 경우에 장아찌로도 많이 사용하는 재료고요. 쌈으로도 아주 괜찮을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동초 같은 경우에는 금은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약재로 사용해왔던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굉장히 푸르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가 비유해서 인동초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안동 가게 되면
안동 식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거의 이제 인동초로 이용을 해가지고 식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식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나 담에 좋은 산야초를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민들레라든가 칡이라든가 쑥, 은건키 등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약재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이른 봄에 싹을 채취를 해서 쌈으로 먹어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같은 경우에는 포국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팠을 때 다려서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칡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칡뿌리가